협상의 기술 11회 예고. 오만주가 내 이름으로 윤준호도 몰랐던 주식 스캔들의 진실. 초반에는 약간의 낭만을 기대했어요. M&A라는 복잡한 주제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협상을 윤준호가 이끌어가는 모습을 기대했죠. 예상과 달리 산인의 노른자 땅이었던 산인건설을 첫 번째로 매각한 후 이커머스 진출을 위해 과감히 임제를 인수했어요. 그 후에는 자전거 회사 윈드의 상장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면서 대를 이어가고 있는 장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재미를 전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6회까지의 주요 이야기였죠.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졌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M&A의 과정과 결과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7회부터 분위기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인물들의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악역처럼 보였던 인물은 하태수 정도였지만 산인의 회장 송재식은 초반에는 회사를 변화시키려는 이상주의자로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송 회장은 점차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픈 딸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산인 주식을 팔아 제주도의 다도 리조트를 사주는 장면에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물론 딸을 위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사업과 개인적인 사정은 구분해야 했죠. 산인은 현재 11조 원의 빚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사고 싶다고 하면서 딸 송지호를 만난 이유로 관련 임무를 해고하겠다고 명령하는가 하면 딸의 마음이 바뀌자 잘했다. 임원해볼래? 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이쯤 되면 송 회장의 태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 회장이 점점 더 어린아이처럼 보였고 사업을 마치 장난처럼 다루는 모습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윤준호는 송 회장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지 않으며 점점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이제 송 회장이 윤준호에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너는 이원감은 아니다. 가라. 처음에는 너라면 산인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믿음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 말도 안 듣는 내가 무슨 임원이냐 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송 회장은 자기 뜻대로 일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만을 곁에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윤준호는 산인을 살리기 위해 온 사람이지 송 회장의 만족을 위해 온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송 회장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보제약 사건에 대해서도 송 회장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그놈이 정보를 미리 빼갔다고 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이 정도의 반응만 보였을 겁니다. 이런 태도 속에서 결국 윤준호와 하태수는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되죠. 윤준호가 임원 선임에 실패한 후 전보제약 제조사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윤준호는 시간 없어 포기하자는 윤 선배의 말에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하게 되죠. 하태수도 쇠뿔도 단김에 뽑아야지 라며 맞서게 되죠. 하지만 골프장 사건 이후 회사 측이 윤준호를 임원으로 올릴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하태수는 결국 윤준호의 주식 내역을 감사팀에 넘기게 됩니다. 주주총회 참석자 명단에 윤준호의 이름과 함께 오만주의 전보제약 주식 보유 사실이 찍혀 있었죠. 당시 전보제약 주가는 약 3만 원 초반이었으므로 오만주는 약 15억 원에 해당합니다. 윤준호는 변명할 시간도 없이 감사가 시작되었고 M&팀 팀장직은 대기 발령으로 전환되었죠. 이제 윤준호는 단 일주일 모든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한편 하태수는 윤준호가 미국에서 돌아온 이유가 전보제약 주식 거래를 숨기기 위함이라며 여러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하태수와 함께 작전에 가담한 인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전보제약의 고병수 대표입니다. 피해자처럼 보였던 전보제약 대표 고병수가 사실은 윤준호의 형 윤주석과 직접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장소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나 은행 관련 사무실처럼 보였는데 벽에 붙은 지도와 서류들이 대출과 관련된 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고병수 대표가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후 윤주석에게 준준호 팀장 형님 되시죠라고 말하며 무언가를 건넸고 그 과정에서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의 태세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상상의 여지를 조금 더 펼쳐볼까요? 고병수가 100억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돈을 담은 봉투를 윤주석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윤주석은 착하고 어수룩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고병수가 제안합니다. 전보제약에 이번 대출을 신청한 이유는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동생분이 계신 산인에서 투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그 전에 주식을 좀 사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매수는 어렵고 대신 제가 돈을 드릴 테니 형님이 일부 이익을 챙기시고 나머지는 저에게 돌려주시면 어떨까요? 서로 윤 팀장과 얽혀있는 사이인데 제가 무슨 사기를 치겠습니까? 윤 팀장이 곧 신용 아닙니까? 이렇게 달콤한 제안을 받은 윤주석은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 사실을 아내, 즉 박안나에게 털어놓고 안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인생에서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놓치면 평생 후회해. 우리도 투자하자. 이자는 수익으로 갚으면 되잖아. 이에 윤주석은 전보제약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예고편에서 나온 장면처럼 윤주석은 주가 32,258원에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약간 더 떨어져야 이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고병수가 윤주석에게 전보제약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질 때가 올 거니까 그때 사세요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주석은 하락장을 신경 쓰지 않고 주식을 매수했지만 문제는 이후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한편의 서스펜스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윤준호의 동의 없이 어떻게 전보제약의 주식 5만 주가 그의 이름으로 매수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고편에서는 전보제약이 산인과 연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태수가 전략기획실장이었을 때 윤준호가 M&A 팀장이던 시절에 고병수 대표가 전보제약 관련 자료를 준비해왔고 윤준호는 이를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미 사에서 하태수는 산인이 전보제약의 인수합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윤준호는 먼저 인수를 제안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예고편의 첫 장면은 전보제약 실사 보고서인데 이는 하태수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로 그 문서로 추정됩니다. 결국 전보제약 인수에 대해 윤준호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5만 주의 주식 매수 기록과 형 윤주석 명의의 매수 내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윤준호는 점점 함정에 빠지는 듯 보입니다. 이로 인해 송 회장은 윤준호에 대한 신뢰를 묻고 이는 그를 버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태수는 이 기회를 이용해 윤준호를 회사에서 완전히 축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윤준호는 과거 M&A 팀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며 그들이 어떻게 윤준호를 지킬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한 골프장 인수 때 도움을 준 총무팀의 조범수 이사가 다시 윤준호의 편에 서면서 든든한 아군이 되어 그를 돕게 됩니다. 조호 이사는 현재 상황이 윤준호답지 않음을 감지하고 그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죠. 윤준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전보제약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그가 얽힌 상황은 예기치 않게 다양한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다. 윤준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의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음모와 배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다. 특히 하태수는 윤준호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으며 그와의 관계에서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윤준호는 하태수의 진짜 의도를 알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끝없이 추리하고 분석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의 형 윤주석과 관련된 사건 역시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윤주석이 왜 전보제약 주식을 매수했는지, 그 배경에 어떤 숨겨진 사정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윤준호는 형의 선택이 단순히 금융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형이 전보제약 사건에 얽힌 진짜 배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윤주석의 행동이 과연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인물의 영향력에 의해 움직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보제약 사건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한 실마리는 점차 드러나고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윤준호는 여러 인물들과의 대립 속에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점차 드러나는 사실들은 그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윤준호는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진실들이 펼쳐지면서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진다. 산인그룹의 고위층들은 이 모든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이 사건의 최종적인 승자와 패자를 가를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이 사건에서 그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윤준호는 점차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산인그룹의 고위층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들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으며 윤준호는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지 궁금해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전보제약 사건의 진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윤준호의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는 그가 결국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그가 너무 많은 적을 만들어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과연 그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사건에 휘말려 패배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가 풀어낼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전보제약 사건의 진실을 풀기 위한 여정은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윤준호의 선택이 어떻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간다. 남은 2회 동안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윤준호가 풀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그가 마주할 마지막 선택과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시청자들의 예측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그리고 전보제약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모든 것이 윤준호의 손에 달려 있다.